일단은요. 자, 요거부터 받으시고요. 원래 선생님이 그 전에 단과할 때 단과명이 흑곰수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고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제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은, 개념 정리를 선생님이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필기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념을 필기하십니다. 개념 필기하시고요.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거 개념 필기를 꼭 하셔야 돼. 왜냐면은, 이 개념 필기하고 나서 나중에 뭘 할 거냐면요. 백지 테스트를 볼 겁니다. 말 그대로 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을 뭐 샘플이 버렸나? 고등부 애들 한 게 있는데 다 버렸구나. 그냥 흰 종이 이면지 딱 주고요. 적어. 이름 쓰고 적어. 그러면은 이제 차차차차 필기를 하셔야 돼요. 백지 테스트 보는 거를 요번 테스트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기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책에다가 필기를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책은 책대로 그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은 또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순서대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또 필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게 4분할로 되어 있어요. 4분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칸을 잘 쓰셔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숙제 검사 싹 하고요. 숙제 검사하고 나서 옆에 이제 번호를 다 받죠. 그죠? 번호를 다 받아요. 모르는 문제에 대한 번호를 쭉 다 받습니다. 숙제품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그걸 순서대로 쭉 풀어드려요. 근데 중등 수업할 때는 안 했지만 이제부터 고등 수업할 때는요. 이 오답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십니다. 내가 질문한 게 아니더라도 다.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은 이제 들어봐서 알지만 이거 할 때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도 같이 설명을 해요.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답을 여기서 선생님이 쭉 풀어드렸을 때 오답 정리하면서 형광펜 갖고 다니시는 거야. 형광펜 갖고 다니시면서 여기서 관련 개념들을 형광펜으로 자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쳐서 체크를 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걸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서술형 같은 것들을 사실 대비하는 거는요. 사실 딱히 방법은 없어요. 뭐 첨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첨삭을 해준다고 해서 뭐 서술형 능력이 막 엄청 뛰어나진다. 뭐 이건 사실 별로 없어.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지? 최대한 식을 깔끔하게 적어요. 막 중문하고 막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필기를 하면서 그 필기대로 최대한 문제 읽어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 필기대로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습관이 잡히게 되고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부모는 뭐 자식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가르치는 인간의 풀이가 또 배우는 제자들의 풀이가 되거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든 안 한 거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필기를 깔끔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련 개념도 같이 필기해 놓으시고,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정리한 것들을 훑어보면서 나중에 찾아볼 수 있거든. 그치? 또 이거에 대한 이 관련 개념들이 사실은 나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돼. 책에 없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거든. 그치? 응용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노트를, 좀 비싼 걸로 샀어요. 이렇게 비싸요. 다시. 이렇게 해서 노트를 그래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야. 사실, 그 문제풀이 노트도 따로 좀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보류해요, 일단은. 문제풀이 노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몇 번 했었고, 전에 학원들도 했었는데, 그 집 발사기 같이 활용이 돼갖고요. 그렇게 크게 막 메리트를 못 느끼겠더라고. 그걸 했더니, 그게 필기 노트이자 연습장이자 사회 노트도 되고, 막, 개파무분정이 돼갖고요. 아예 그냥 필기 노트로 이번에는 따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장은, 따로 좀, 이제, 구비를 하시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갑니다. 일단 그렇게 가고요. 과제는 반드시 해오셔야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백지 테스트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에 나오는 공식 같은 것들. 오늘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클리닉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자, 보이시는 요걸 선생님이 다 직접 써서 답을 달아놨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외우셔서 테스트 100점을 맞으셔야지만 통과를 합니다. 선행을 내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최상위 반을 했어, 수업을. 선행을 최소 3번 하는 아이들. 테스트 통과한 새끼가 아무도 없어요. 선행을 3번 한 게 아니야. 선행을 3번 하면 뭐해? 곱셈 공식조차 아직도 안 외웠는데. 그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선행이 아니에요. 현행입니다, 현행. 지금 당장 써먹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책 구입해 오셔서 이제 알지만, 사실 이 개념센이라는 교재가 좀 라이트한 교재야. 어렵지 않은 교재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은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보세요. 이게 수학의 바이블이에요. 수학의 바이블인데, 보시면은 이 두께에서 개념센은 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이블은 지금 답지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1.5배예요. 라이트한 교재와 그렇지 않은 교재 간의 양 차이가 1.5배가 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거치고 나서 실제로 알아야 될 거는 얘네들까지 결국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뭐 선생님 필기를 통해서든 문제집을 통해서든 개념적인 부분을 이것까지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이 개념이라고, 그냥 기본 개념. 고등학교에서. 얘가? 근데 중학교랑 비교하자면은 양이 3학년 1년치를 합친 것만큼 나옵니다. 사실 그보다 많아요.
그보다 많아요. 그리고 문제집을 따지더라도 셈이나 이런 기본적인 문제집에 그걸 따지더라도 양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중학교처럼 문제집 3권 정도 돌리면은 웬만한 유형 눈에 보여요가 아니야. 유형의 변화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예. 왜 그럴까? 왜 차원이 다를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쌤 RPM 일단 요거 2개 풀고 들어가면은 시험 웬만한 학교는 그래도 366 정도 같은 학교 빼고는 웬만한 학교는 다 아는 문제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 모의고사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는 모의고사가 있잖아.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죠. 그 모의고사가 창의적인 문제들을 계속 쏟아져냅니다. 걔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변형되는 것들이 계속 해마다 쏟아져 나와. 중학교처럼 이렇게 중학교 솔직히 말해서 프린트가 2010년대 프린트를 지금 써도요 돼요. 2010년대 프린트를 지금 써도 돼.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2000년대 프린트 써도 돼요. 오히려 지금 쓰면은 아주 그냥 어려운 문제, 막 좋은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유형이 그대로입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중학교는 똑같아요. 오히려 쉬워졌어요. 근데 고등학교는요, 계속 유형이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어요. 못 씁니다. 발췌해야 돼요, 거기서.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익히려면은, 개념적인 어떤 것들을, 원리나 이런 것들, 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원리를 모르면은,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원주각은 이래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있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증명되는 부분들은 다 외우셔야 돼. 다 아셔야 돼. 그래야지 그걸 응용해서 그 증명되는 것을 직접 증명하세요는 거의 안 나오는데 증명되는 것을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 자체를 달리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부터는 한 단원을 배울 때 그 단원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알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제 내신이 1등급이 10%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내신 받기가 쉬워졌을까, 어려워졌을까?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3등급이 원래 22%였어. 23%. 그래서 3등급이라도 쓸만했어, 내신. 근데 2등급이 몇 %야? 34%지. 그지? 그러면 2등급, 1등급을 못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좆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내신이 그 전에 3점대가 나와도 뭘 해도 어쨌든 비벼갖고 뭐 어떻게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발표하는 것들, 막 입시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것들 보면은 1점대가 나와야 돼, 1점대가. 1점대가. 이해가? 그러니까 2가 뜨는 과목이 당연히 있겠지. 있는데 지금의 바뀐 2가 예전에 4하고 똑같은 거야. 예전에 4하고 똑같은 거야. 같은 2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1등급을 확보하는 게, 근데
지금의 1이 예전에 2보다 빡세거든? 예전에 2가 11%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1등급이 10%야. 2도 맞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빡센 1을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 1을 많이 걷어들일수록 좋은 대학을 가는 거라고. 그지? 이 바깥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끝인 거야, 그냥. 동점에서. 이 바깥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조건 1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수학 같은 과목은요, 문과든 이과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서울대를 가시는 분도 여기서 다 있겠죠. 있겠지만, 그게 아닌 중상위권,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그죠? 인서울권 대학들에서 수학 과목 점수가 높으면은 은연중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입시 결과에서 고대를 꺾은 성대. 고대 꺾였죠. 성대한테 성대한테 역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성대 순서로 이제 그 입시 결과 바뀌었는데, 성대 같은 경우 수학 점수에 가산점을 줍니다. 수학 성애자예요. 물론 고대도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특정 학교들이, 그러니까 특히 중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높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어, 국어 다 웬만큼 포기하는 새끼 없잖아. 영어, 국어는 웬만하면 포기 안 해요. 나중에 고등학 가보면 알아. 영어, 국어 포기하는 새끼 없어. 그래도 끈덕지게 해. 근데 수학은 한 30% 끼리의 싸움이야. 70%가 포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70%가 포기해요. 깔끔하게. 이게 30%끼리의 싸움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성적이 1등급, 1점대 이렇게 나오면은, 대학에서는, 이 새끼 공부 좀 하네? 그지? 문과면은 더. 문과인데, 이 새끼, 문과인데 수학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받으면은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선생님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나 지금 요즘에 제정신이 아니야. 점점 미쳐가고 있거든. 저기 지금 데스크에 다 갖다 놨는데, 여기 구리남양주역 3년치 다 풀었어, 이제. 다 풀어갖고, 난이도 다 분석하고, 그다음 워드 작업도 거의 다 끝나가. 지금 한 달째 지금 하루 6시간 이상 자보질 못했어요. 그 원래 4명, 5명이 스터디 멤버들이 6개월 작업해야 되는 거를 지금 나 혼자서 지금 한 달 동안, 나 어저께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작업했어. 어저께 한 끼 먹었어, 한 끼. 사람 새끼가 아니야, 지금. 내가 행복 지수가 너무 떨어졌어, 지금. 근데, 그래서 그걸 해서 뭘 할 거냐면은, 1등급을 60% 만들려고. 나한테 배우는 새끼들은. 승현아. 그렇게 했는데 못했어, 1등급을. 그럼 일단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쳤던가, 그 새끼가 사람이 아니던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구리남양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매일 이제 8시, 내가 세어보니까 8시간에서 10시간치 작업이 남았어.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불이 안 하는 중은 끝났어. 그리고 이제 교과과정에서 다시 들어온 행렬 작업을 해야 돼. 행렬 작업이 하루가 남아. 하루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반 하고 나면은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1차 작업이 끝나.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불이 면함지만 하면은 3천 문제 작업을 했는데 너무 작네. 해놓고 나서 보니까 단원별로 올라보니까 너무 작어. 한 단원을 해봤자 단원이 한 열 몇 개로 중단원을 하니까 열 몇 개가 되고 하니까 많은 단원은 한 200문제 그래봤자 200문제 적은 단원은 뭐 한 100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또 타 지역도 분석을 하려고 여기랑 비슷한 뭐 파주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그치? 뭐 이런 지역들도 분석을 해서 노원이라든지 해서 하려고. 그래서 언제부터? 윈터부터 우리는 외신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000문제 정도. 2000문제라고 하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좆도 아니에요. 진짜 좆도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 고수 왜냐면 대형학원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고수 지금 문제집 한 번 하고 있어. 그지? 예를 들어 쌤 하고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겨울방학 때 그러면 또 문제집 한 권 해. 그러면 3월 달에 또 어떻게 해? 또 문제집 한 권 해. 그지? 기본서 플러스 문제집이 계속 3번 들어간단 말이야, 걔네. 3번 들어가. 그러면 문제집 3권, 한 문제집당 평균 문제가 1600문제 정도 되니까, 공통수하고 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 3개 들어가면 몇 문제야? 2400문제야. 근데 보통 교재 하나 안 잡고 보통 부교재 하나 더 잡거든? 그러니까 고수수학학원 다니는 애들이 보통 푸는 문제가 한 4000문제 정도 풀어. 그렇게만 따라가면 지금부터 3월까지 4월까지 4000문제 정도 보통 풀어. 따라간다면. 그럼 2000문제 기출문제 푸는 거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 문제집 한 권 끼고 들어가면 그래봤자 3, 4천이야 우리도. 별거 아니거든. 단지 우리는 시중교재하고 시중교재 절반, 기출문제 절반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요 기출문제는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응을 하셔야 된다. 내가 솔직히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괜히 시작했다. 생각을 진짜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고 또라이 기질이 있거든. 또라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했으면 결과를 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절대 졸면 안 되고요. 숙제를 안 해오셔도 안 되고요. 테스트도 항상 뭐 일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커트라인이 있어서 재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대충 휘갈기고 가는 거 안 돼요. 이제부터 클릭 시간 2시간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시험 3번도 볼 수 있습니다. 3번도 볼 수 있어요. 재시험 만약 안 보고 통과하면 숙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지? 숙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통과 못하면 계속 재시험 보면서 숙제는 또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자,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에요. 그렇죠? 일단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뭐야? 다항식이라고 한다면은 문자 간에 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문자 간에 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 그지? 선생님 보통 필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기하세요 얘기하니까. 왜냐면 이게 보면서 하면은 설명을 안 듣고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카톡 와요. 뭐라고 설명하셨던 거예요? 뭐 이렇게 카톡 와요. 백지 테스트 보니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필기한 거 봤더니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필기할 시간을 드립니다. 자, 다항식 같은 경우는요. 자, 문자의 곱으로 정의된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 근데, 자, 몇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몇 가지 용어들이, 우리가 사실 다항식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 자,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의 예를 들자면은, 자, 얘는, 자, 우리가 x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자, 얘는 x에 관한 식이야. 자, x에 관한 식이고요. 차수는 어떻게 될까? 그치, 2차식입니다. 자, 차수는 문자 중에 차수가 자, 이 차수라는 거하고 이 차수라는 개념하고 지수라는 개념이 똑같을까요? 차수하고 지수라는 개념이 똑같을까? 네,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차수라는 개념은요, 차수라는 개념은 지수는 자, 같은 밑이 여러 번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자, 선생님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좀 이따가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자, 그 다음에 2차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2x제곱이라는 걸 얘를 2차 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항이라는 개념은 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가리켜서 항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더하기라는 건 뭐야? 이제 곱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더하기 3x라는 걸 우리가 1차 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 문자가 없는 형태가 있게 되잖아. 그치? 문자가 없는 형태가 있게 돼. 우리가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 그렇지. 상수항이라고 부르게 돼요. 상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문자랑 곱해져 있는 문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개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얘가?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차수하고 지수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컨대 이런 식이 있는 거야. 자, 요 식이 있어요. 이거 몇 차식이야? 땡.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몰라?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세 가지로 대답이 나와야 돼. x, y에 관한 오차식이 되는 거고요. x에 관한 몇 차식?
3차식이 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문자가 여러 개 등장했잖아. 그치? 자, 문자가 여러 개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론 당연히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어. 그지?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중학교 때 사실 아무런 의미 없이 봤을 거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사실은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었잖아? 그럼 이건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냥 당연히 2차라고 봤었지. 왜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앞에 이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만약에 없는 문제가 나왔잖아? 걔는 재시험 봐야 돼. 걔 문제 오류야. 이해가? 근데 한 번도 아마 눈여겨보지는 않았을 거야. 이 표현이 반드시 붙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K가 그래 개수가 되는 거야. 아까 곱해진 문자가 아닌 다른 어떤 아이가 개수라 그랬잖아. 얘가 그래서 개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얘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기 위한 K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었던 거지. 그지? 근이 1이 되기 위한 K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가 자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래서 자 얘도 그러면 Y의 관한이나 대안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 이거는 4차 식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표현이 단지 차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차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장되면은 뭐까지 나가게 되냐면, 자, x, y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x, y의 개수라고 얘기하면은, 자, 그때는 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자, y제곱의 개수라고, y제곱이 아니라, 자, x세제곱의 개수.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그때 x제곱에서는 뭐가 될까? 그래, 2y제곱이 돼버려. 2y제곱. 문자가 아닌 다른 아이는 이 k처럼 뭐 취급당해 버리는 거야? 문자 아닌 반대말이 바로 상수입니다. 상수. 숫자 취급을 당해버리는 거야. 숫자 취급을. 2의 세제곱을 3차라고 얘기해? 2의 세제곱 3차라고 얘기하나? 아, 8이에요 그냥. 그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지 차수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 그치? 숫자는 아무리 지수를 가져도요 걔를 차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x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얘가 4제곱이라고 돼 있어도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2의 4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이해가? 그치? 숫자 취급을 당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y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에 대한 4차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자 y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을 때 y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추가로 설명된 내용이 이제 뭐가 되냐면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동류항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종류의 항이다 라는 뜻이야.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자와 곱해진 횟수가 동일한 항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 뭐라고? 문자하고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동일한 항.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y고 얘가 y잖아. 그러면은 얘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개수끼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더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 경우는 동류항은 개수끼리 더하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만 보자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 동류항은 자 3x 플러스 4의 y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지? 그래서 y의 개수라고 얘기한다면은 바로 뭐가 된다? 3x 플러스 4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니? 그치? 그래서 그의 동류항의 값들을 다 써줘야지만 개수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 네, y 가면 4차씩. 그러면 1이어야 하지 않아요? 어떤 거요? y의 개수인데 y의 개수? y 4제곱의 개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식이랑 저거 어떤 것도? 이건 x에 관한 3차식이어서 x 세제곱의 개수로. 내가 지금 얘네들 중에서 특정 항을 지금 뽑아낸 거야. 얘는 x, y 항을 지금 물어본 거고, 얘는 이 x에 관한 식 중에서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그냥 뽑은 거야.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얘도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그 뽑은 거야, 그냥. 이해가니? 그치? 자, 해서, 자, 요게 이제 다항식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에서 결국에는, 자, 다항식은 문자의 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 문자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뭐야? 정의되는 걸로, 나타내게 되는 거지. 그치? 정의된다는 건 뭐지? 그냥 정한다는 거야. 그치? 결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사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치? 그 다음에 특정하게 얘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얘기대로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은 요거의 연장선이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차수에 대한 개념으로 자, 내림차순하고요. 자, 오름차순 요 두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라는 개념을 볼 거야. 자, 내림차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려오는 거야. 내려온다?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낮은 거에서 높은 것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얘를 저걸 가지고 자, x에 대한 이라고 한번 내림차순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걸 둘 다 x에 대한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먼저 저기서 내림차순 해보면은 자, 제일 높은 차수가 세제곱이잖아. 그치? 써줄 때는 기왕이면은 뭘로? 자, 사실 문자가 곱해지는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 그치? 2x제곱 곱하기 y제곱이나 2y제곱 x제곱이나 크게 의미는 없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치? 그냥 문자를 뒤에 써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차지? 그치? 1차. 자, 그 다음에 3yx. 그 다음에 y 4제곱 더하기 4y.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수를 써주는데, 오름차수는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써주는 거잖아. 그런데, 자, 꼭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틀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거하고 요게 있을 때
사실은 이게 맞아요. 얘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썼어. 근데 밑에 때 갖고 위에 게 틀리대. 왜 그럴까? 아까 숫자는 차수가 있다 없다. 근데 얘는 숫자인데 어떻게 한 거야? 오름차수 썼잖아. 지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네, 지수죠. 아니죠. 네, 그런데 얘를 굳이 오름차수 써주는 게 맞아? 수를 따라서 쓰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봐봐. 자, 상수 취급을 당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차수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이 학생은 상수항이라는 개념이 없는 아이야. 나 문자 구분 잘 못해요라는 티를 낸다고. 상수항, 지금 여기서, 자, 상수항이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자가 없는, 그치? 부분을 가리켜서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지금 얘네가 뭐야? 이게 상수항이야, 상수항. 상수항이라고. 상수항인데, 굳이 얘를 오름차수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얘를 뭐 취급했다는 거야? 문자 취급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야. 학교에서는. 이해가? 이게 틀린 거야. 틀린 건 아니야, 그래.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썼어. 아니,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굳이 오해의 여지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 깐깐하게 시점해. 근데, 야, 너 상수항 왜 오름차수 냈어? 뭐라 그럴 건데? 저는 오르는 게 좋아서요. 그럼 너는 이 새끼야. 2차 방정식 이렇게 쓰고 앞으로 풀어, 이 새끼야. 뭐라 그럴 건데? 전 이게 습관이에요. 이럴 거야?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아니지, 그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차수가 높은 걸 써서 낮은 걸로 쓰는 오름차순이 내림차순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다항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문자의 곱으로 정의된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 되는 거고, 자, 이 문자라는 거는 문제에서 내지는 문장에서 주어진다. 그지? 누구를 기준으로, 주인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수나 아니면은, 그죠? 개수나 상수항이나 다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지?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안 나왔다. 서술형에서, 특히 서술형에서, 자,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많이 장난쳤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좀 안 해요. 옛날에 많이 장난쳤던 건데, 이렇게 놓고 나서, 자, 다음 다항식에 차수를 쓰세요. 차수. 애들이, 이거 외웠으니까 족밥이네? 그러면서 오차라고 써. 땡. 첫 번째, XY에 대한 오차식. 두 번째, X에 관한 3차식. 세 번째, Y에 관한 4차식. 이렇게 써줘야만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니? 그지? 해서, 자,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개념 뭐다?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 같은 종류라는 거는, 이 동류항의 같은 종류라는 개념은 바로 뭐야? 문자가, 곱해진 횟수와
형태가 동일한 항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두 개면은 그 두 개 다 똑같이 차수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앞으로 볼 때는 뭐에 관한, 그지? 뭐에 대한 식인지를 꼭 보셔야 돼. 앞으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수능도 그렇지만 문자를 좀 많이 써요. 문자를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문자를 많이 썼을 때 절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문자로 보지 않아. 1차적으로 처음에 뭐를 문자로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식에서는 그 문자가 뭔가 사라지고 나서 두 번째 남는 문자들이 주인공이 돼.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 또 없어지고 나서 남는 애들이 주인공이 돼. 알겠니? 두 명 다 지금 두 분 다 선행을 조금은 했으니까 항등식 그 2차 방정식 기억나?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조건 K에 상관없이 중근을 갖는다. K 값에 그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절대부등식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 그지? 처음에는 뭐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는데 판별식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 K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뭐가 돼? 처음에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뭐뭐뭐가 있을 때 얘가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처음엔 2차 방정식 X에 관한 식이야. 판별식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 X 빠지고 K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져 버린다고. 그치?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가 주인공이 되는데 뭐가 등장해 거기에? A, B, C가 등장해. 뭘로? 개수로. 항등식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 K의 개수가 0, K제곱의 개수가 0, 상수항이 0 해서 문자 3개, 식 3개. 누가 주인공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은 못 푼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식이 기본이야. 됐죠? 예.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개를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이제 해서 그날 밤에 다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여러분한테 링크를 다 보내드립니다. 강의를 찍어서 뭐 결석을 하든 수업을 듣든 다 보내드려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링크가 있어야지. 쪽팔려서 공개를 못해요. 그리고 공개했더니 질문들이 너무 많이 달려. 유튜브 답글에 뭐 첨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대. 뭐 보니까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고 싶은데 그래서 뭐 선생님 뭐 결석해서 숙제를 못했어요. 이딴 소리 못합니다. 이제 수업에서는 얄짤 없어요.